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 월급에서 매달 떼가는 소득세를 정부가 줄이기로 했습니다.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1년 기준으로 많게는 몇십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 세금도 내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해 거치는 세금이 한 13조 원 정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먼저 서민들 세금 줄어드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직장인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정부가 15년 만에 고치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오르는데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세금만 더 낸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6%로 세율이 가장 낮은 저소득층 과표 구간을 1,4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대략 연봉 3천만 원 이하를 받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종 공제를 제하면 이 구간 적용을 받습니다. 그 위에 15%를 떼는 구간도 현재 4,6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에서 새 과표를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주는지 따져봤습니다. 현재 1인 가구에서 소득이 중간 정도인 연봉 2,500만 원 직장인은 연간 소득세가 33만 5천 원에서 32만 8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7천 원 정도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감세폭은 커져서 연봉 5천만 원은 18만 원, 7,800만 원부터는 최고 한도인 54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18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어느 정도 체감이 되겠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몇천 원으로 크게 체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또 회사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근로장려금을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득공제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영화나 책값을 다 합쳐서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내년에 서민층이 낼 세금이 2조 2천억 원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SBS 조기호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고 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한테 무겁게 매기던 세금을 지금보다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급격히 늘어났던 세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그 폭이 상당히 커서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더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집값 안정 효과도 없는 징벌적 과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시가로는 15억 7천만 원 이상인 집부터 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시가 17억 원 정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 해는 공시가격 14억 원까지 높여서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집이 몇 채든 전체 집값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고 최고 세율도 6%에서 2.7%로 내립니다. 더 비싼 집을 1주택으로 갖고 계시는 경우보다 오히려 금액적으로는 더 적지만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계시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시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완화시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 20억 원인 서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내년 종부세가 26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90만 원이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시가 100억 원이라고 치면 종부세가 3억 원 줄어듭니다. 1주택자도 집값이 비쌀수록 혜택이 늘어서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는 종부세가 절반 넘게 줍니다. 종부세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 7천억 원으로 직장인 소득세 감색보다 커서 부자 감세 논란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죠. 종합부동산세 줄어드는 게 이제 1조 7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직장인들 내는 소득세 줄어드는 건 얼마나 되나요?
네, 앞서 조기호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소득세 구간 고쳐서 줄어드는 세금이 1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종부세 감면하는 1조 7천억 원보다 오히려 1천억 원 정도 더 적은 겁니다. 적은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법인세도 내리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줄어듭니까? 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3% 정도 낮춥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13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서 법인세 줄어드는 부분이 6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근로자 같은 소득세 줄어드는 서민 감세 부분은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근로자 세금보다 기업 세금을 더 많이 줄여줬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쪽에서는 이게 원래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건 맞는 말입니까? 네, 그 법인세 같은 경우는 OECD 평균이 22.5%여서 거기에 맞춘 거고 또 법인세 줄어든 만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면은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격히 올랐던 거를 돌려놓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 가운데 여러 채 집 가진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낮춰주는 거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앞서도 설명해드렸지만 강남에 집 세 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3억 원이 줄어드니까 금액이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 종부세 자체가 애초에 도입될 때부터 벌 주기 식의 비정상적인 제도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또 현 정부도 이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어느 정도 깎아줬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벌써부터 다주택자들이 집 안 팔고 갖고 있을 거다. 이런 배경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이게 결국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거죠? 네, 법인세 올린 것도 지난 정권에서 올린 거고 종부세 중과도 지난 정권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논의가 돼야 하는데 야당은 벌써부터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고 또 나라 경기 어려워져서 돈 쓸 때 많은데 13조 원 세수 줄어드는 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제 개편안 내용 경제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놨던 집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매물은 쌓여 있고 사려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큰 폭으로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첫 주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소폭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을 팔겠다는 매물이 줄었습니다. 이번 세제 완화로 인해서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들을 임대시장의 매물로서 그대로 활용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게 됐습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심리가 다시 한번 다주택자들 사이에 퍼지는 계기가 될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늘어나는 걸 피하려고 미리 집을 팔거나 증여를 했던 다주택자들만 아쉬울 거란 겁니다. 급매물로 주택을 처분하려던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은 낮아지게 됐습니다. 다만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출 이유가 없어져서 매도 매수자 간 호가 격차가 지속되고 거래 단절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매물은 쌓이고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 거래 절벽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걷어들인 매물은 어차피 안 팔리니까 그냥 걷어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희가 지금 바로 체감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의 4분의 1로 줄면서 6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번 달에도 현재까지 220건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버티기와 상관없이 매수세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 개편안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오늘 경제부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의 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층이 연봉 1억 원 안팎인 직장인들이란 겁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 결과 연봉이 7,500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년에 세금을 54만 원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이하는 줄어드는 세금이 연 18만 원, 월 1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이 금액이 연 3만 8천 원으로 더 줄고 2,400만 원 이하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80% 이상이 감세를 월 15,000원 이하로 받는 반면 연봉 1억 원 전후 직장인의 7.2%가 월 4만 5천 원 감세라는 최대 혜택을 받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득세가 각종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담 완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고소득자분들한테만 세금이 깎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논란이 커지자 추경호 부총리가 오늘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비율로 보면 저소득층 혜택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연봉 1억 원은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에서 5% 정도인 54만 원을, 연봉 3천만 원은 30만 원 세금에서 27% 정도를 깎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보면은 소득이 적으신 분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수 가면 절대 금액은 작지만은 현재 내는 거에 비해서 그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감세로 비는 세수는 어떡할 건지, 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감세가 맞는 정책인지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조교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회 대정부 질문 둘째 날 경제 분야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은 중하위 계층에 혜택이 간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콜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친재벌, 친부자 정책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위기에 노동자와 서민만 고통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해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감세하는 것이라면서 균형감을 강조했습니다.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세금 부과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각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소위 그 악을 가지고 퍼뜨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본데서 조금 시각을 우리가 좀 더 경제적인 시각으로 좀 바꿔야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굉장히 퇴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주제가 경제 분야였음에도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경찰국 신설 논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 등에 대한 질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